앞뒤 똑같지아보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쯔쯔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어제 수능으로 가는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 수능을 모두 치렀는데요. 이 언어는 약간 쉽게 그리고 수리와 외국어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제 수능도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출제를 하고 또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만점자 1% 수준이 되도록 출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많이 낙담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어쨌든 연습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 잘 보완하셔서 실제 수능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시 전략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분도 모셨습니다. 먼저 인천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임병옥 선생님, 또 중대부고 교사이자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으로 계신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들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수험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께서 사전에 분석을 하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초등교사 꿈인 고3 학생입니다. 아, 초등학교 선생님 좋습니다. 어제 시험 치르느라 많이 애썼어요? 네.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수능 끝나고 한 달 뒤에 있을 가천대 적성검사를 보려고 하는데 네. 적성검사를 지금껏 해본 적이 없어도 한 달 동안 공부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 아, 적성고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학생부 그리고 비교 활동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그 주요 교과 성적입니다. 국어는 2.6등급, 수학이 5.1등급, 영어가 3.2등급, 사회가 4.5등급으로서 수학이 약간 떨어지죠. 평균 3.85등급이 되겠고요. 모의 수능 성적은 6월이 표준 점수가 474가 나오고요. 100분위가 315가 나옵니다. 9월 가채점을 봤더니 언어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98이니까 1등급 정도 될 것 같고요. 수리 나는 61이니까 3등급. 그래도 4등급에서 올랐죠. 그런 상태가 되고 외국어가 3등급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높은 2등급에 가까운 그런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시험을 잘 본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은 1학년 학급 학습부장을 했고요. 2학년 학급 생활부장하고 이제 헬스반 활동, 3학년 재과 제빵반 활동을 했네요. 그리고 교회 활동은 굿 네이버스 사랑의 동전 모으기, 또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 체험 학습이 있었고요.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상 정도 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상 경력은 교과 우수상 도덕을 받았고요. 자기주도 학습 참여 인증서 1급을 받았고 또 그린 마일리지 선행상, 효행상을 받았네요. 네, 지망대학은 경인교대 초등교육학과 정시 지망을 했고 2지망은 숙명여대 문화건강학부 정시를 지원했고요. 3지망은 가천대 글로벌 경영 트랙 수시 1, 2차 적성고사를 희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하면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은 그 내신보다는 그 모의고사가 좀 성적이 좀 나은데 또 9월마저도 좀 잘 봐서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생의 장점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를 꾸준하게 희망을 해서 진로가 아주 뚜렷한 그런 모습이 참 좋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동생을 가리키는 경험으로서 교사의 소질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에 관심이 좀 많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보완할 점은 전공 적성 검사를 지원한다면 그 지원 대학에 맞춤형으로 이제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시 2차로 했을 때 한 달 정도 남는데 그때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매주 시간을 좀 내서요. 주말이나 주일에 시간을 내서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묵직하게 임팩트 있는 그런 준비가 돼서 확실한 준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부터라도 좀 일정 시간 좀 할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이 경인교대 그리고 네. 숙명여대 가천대입니다. 정시에 도전하게 될 경우에 우리 학생 모의고 수능 점수를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9월 점수가 좀 고무적이라서 상당히 좀 달라지겠지만 네. 6월로 봤을 때 정시의 그 희망대학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인교대 초등교육학과입니다. 표준점수 535점, 100분이 378점 정도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100분위로 봤을 때 한 63점이 모자라지만 상당히 9월에 추월을 좀 많이 한 그런 그 점수라고 볼 수 있고요.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도 100분위로 봤을 때 한 48점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정도고 가천대 글로벌 헬스케어 경영학과도 한 48점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초등학교 배치 그 100분위를 보면은요. 한 48점에서 한 76점 정도가 모자라는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특수교육도 한 어쩌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좀 더 보람되기도 하고 그래서 특수교육 쪽으로 보면 건양대 쪽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적정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구대 같은 경우는 한 50점 정도 모르지만 모자라지만 한번 또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좀 시야를 좀 넓게 갖자. 초등교육 아니더라도 특수교육도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입학사정관 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과를 이렇게 옮기는 것도 점수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같은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6월 모의평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점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격차가 있지만 9월 모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좀 좁힌 좁혀진 것 같아요. 좁혀진 것 같고요. 가능성이 그랬을 있습니다. 때 지금 일단 우리 학생이 또 하나 이제 선택하는 전형이 지금 가천대 지금 적성고사 전형이거든요. 네. 적성고사 전형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해야 될지 좀 네, 가천대 적성고사는 거의 보면 그 수학 실력에서 판가름이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이 학생이 그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내신이 조금 수학이 안 좋아요. 근데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또 언어 외국어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수학 실력을 좀 기르는 게 좋겠고요. 또 가천대학교 그 구조 자체가 언어가 25문제고 수리가 25문제, 영어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 상태고 언어는 배점이 한 5점 정도가 되고 한 문항당 수리는 4점입니다. 자연계는 바뀌겠죠. 영어는 이제 5점이 되겠고 그런 상태고 난이도 자체는 수능이 한 7, 80% 정도 되니까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수능을 좀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규칙적으로 매주 해주는 것이 임팩트 있는 준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성고사도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서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살짝 해주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까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조은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를 했지만 지금 많이 좁혔어요.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저 점수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봤던 것은 그 6월달 점수로 봤을 때 이런 정도가 좋겠다는 걸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강남대, 건양대 초등특수교육과 이건 이제 6월 성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톨릭대 수시 2차 일반 학생 2 전형하고 한국외대 글로벌 일반 전형 또 한양대 에리카 일반 우수자 전형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또 수시 2차에도 그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또 상명대, 서울, 서경대, 서울여대, 세종대 등이 있는데 현재 그 내신이 한 3.2등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학들은 거의 뭐 3.5등급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내신 성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으로는 손해 볼 게 없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그 대학별 고사라든지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잘 듣고 있죠? 네. 네, 9월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약점이 있는지 좀 분석은 했나요? 어제 오늘? 네. 어떤 약점이 가장 많이 보입니까? 수리 푸는데 네. 차점 문제는 거의 건드리지 못해서 아. 수리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아, 네. 수능 우선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우선 선발 최저를 충족시키면 학생부가 많이 낮아도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면 네. 학생부 성적이 조금 낮아도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수능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 수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건국대 수시 2차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은요. 합격생들을 보면 내신이 한 1.8등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좀 내신이 낮다라는 것이 허락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 수능 최저도 우선은 언수외탐 중 3개 영역 등급이 4니까 1, 2등급 정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일반 전형으로 넘어갔을 때 일반 선발로 넘어갔을 때는 언수외탐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2등급이니까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내신은 조금 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수시 2차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은 네. 상당히 학생 성적이 좀 높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임병수 선생님께도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비교과 보고 계시거든요.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자, 학생이 그 가천대 그 적성 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앞에서. 근데 역시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수학, 수리 문제가 관건이다 하는 네. 점이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학생이 수리가 좀 약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네. 극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네. 10문제 영어가 또 나와요. 네. 근데 이 영어 문제 10문제는 이 학생이 영어를 좀 잘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제 충분히 극복이 된다. 근데 그 적성 검사도 수리 영역이 역시 모든 대학의 그 합격의 키가 됩니다. 네. 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스스로 좀 답을 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수리 영역에서 4점짜리는 좀 손도 못 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네,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해 나갈까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3점짜리까지 확실히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잡아놓고 나서 4점짜리는 어차피 서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점짜리에 틀림없이 확실히 잡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겠고 가천대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수시 1차는 평균이 한 70, 한 5점 정도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수시 2차로 넘어갔을 때는 한 평균 한 80 정도. 아. 그러니까 이제 언어 영역도 25문항 중에서 한 20문항 정도 맞춰야 되고 네. 수리도 한 20문항 정도. 이 예. 영어는 작년 평균을 보니까 7점 한 4나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네. 그것도 8점 정도 맞아야 수시 2차에 합격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지요? 네. 네, 남은 기간 수능 성적도 그리고 적성고사 준비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초등학교 선생님의 꿈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내신보다 모의 수능 점수가 좋은 학생입니다. 특히 9월 모의 평가 아주 좋은 예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학생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공 적성 검사 준비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강남대, 건양대 초등특수교육과 추천드리고요. 적성검사 중심으로 했을 때는 가톨릭대, 가천대 수시 2차 일반 전형,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일반 전형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일반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외교관이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면은 지금 수시 1차 접수가 마감인데 혹시 접수한 대학이 있을까요? 네, 저 가천대학교 적성 지원했어요. 네, 어머,
앞서 그 친구도 약간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 성적으로 학생부 100 지원 가능한 대학이 궁금해요. 학생부 전형을 좀 활용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임병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의 내신 성적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가 2학년 때 이제 3등급, 3학년 때도 역시 3등급. 수학은 2등급 아주 좋은 성적을 받고 있죠. 영어가 2등급, 3등급 아주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1등급, 세계지리 3등급, 한국지리 3등급, 근현대사 3등급 이렇게 받고 있고요. 모의고사는 6월 달에 5등급을 받았군요. 그거보다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수리나가 4등급, 외국어 5등급. 그래서 내신보다 6월 모의평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9월 달에 본 이 가채점을 보니까 언어가 4등급쯤 되겠군요. 그리고 수학이 3등급, 그리고 외국어가 4등급. 그러니까 6월 달보다는 한 등급씩 올라간 향상도를 보이는 학생입니다. 윤리가 이제 4등급, 5등급, 4등급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가 함께됩니다. 자, 이럴 때 탭스 경시반 영어를 아주 좋아했군요. 2학년 때는 독서 글쓰기 활동을 했고요. 봉사활동을 1, 2학년 46시간 정도 행했습니다. 교회활동으로는 국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청소활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도서관 봉사활동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아주 좋은 선행부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가천대, 또 강원대, 한성대, 명지대, 수원대, 한양여대, 정치외교과 쪽을 지망하고 있고, 이 지방은 한신대, 성결대, 한세대, 정치, 외교학이나 국제학부 쪽을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는 좋은데 또 특이할 만한 9월달 모의평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보신 대로 학생이 내신이 아주 좋아요. 네. 특히 영어와 수학 점수가 아주 좋아서 학생은 이 영어와 수학을 잘 살리는 강점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적성검사를 지원하는 학생인데 영어를 보는 대학 그리고 수학 점수가 비중이 많은 대학, 이런 대학을 잘 골라서 적성검사를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원을 할 때 수능 최저 학력이 없거나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낮은 대학을 잘 선택을 해서 적성검사에 그 지원을 해야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1차와 2차에 걸쳐서는 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수시 1차와 2차는 물론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전형이고요. 수능 끝나고 목요일 날 수능을 보고 금, 토, 일, 사흘이면 학생의 그 등급이 이제 대충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학생들이 수시 2차에 지원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즉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가 수시 2차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수시 2차가 갖는 의미는 최저 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가채점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전형 대학을 골라서 전형을 지원해라. 또 수능이 도대체 최저 학력을 채울 수 없다면 최저 학력을 피해서 지원해라. 이런 점이 이제 그 1차, 2차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차와 2차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죠. 네. 우리 학생이 볼 대학들을 쭉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실까요? 22개 대학이 이제 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시 1차 안에는 경기대, 명지대, 서경대, 우리 학생에게 이제 세종대학을 좀 보내고 싶은데 세종대학도 있고요.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도 있고, 외국어대학 글로벌 캠퍼스, 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이 수시 1차 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2차는 이제 수능 이후인데 강원대, 그리고 고려대 세종, 을지대, 그리고 중앙대 한성과 한신대가 수시 2차 적성 검사를 치르고요. 자, 1, 2차를 이제 같이 치르는 대학 7개 대학이 있어요. 가천대학 글로벌 메디컬, 성남과 인천에 있죠. 그리고 가톨릭대학, 강남대, 단국대학 천안, 수원대, 을지대 등이 1, 2차 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적성검사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에서 가천대 적성검사 전형을 지금 이미 지원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생 입장에서 적성검사 전형 어떤 식으로 좀 대비해야 되는지 좀 전략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죠. 자, 우리 학생뿐 아니라 이제 적성검사가 내일까지 마감하는 대학, 모레까지 하는 대학 계속 그 전형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적성 검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학력 기준 10개 대학 정도가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2개 대학 중에서 반이 최저학력을 두고 있는데 내신은 좋으나 수능이 안 나오는 학생은 이 최저학력 있는 대학을 피해 가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가톨릭대 2차, 강원대학, 경기대, 고려대학 세종, 단국대, 천안, 세종대, 중앙대, 가천대 글로벌 이런 대학,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이런 대학들은 네.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반드시 그 기준을 살피고 지원을 해라.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22개 대학 중에서 이제 12개 대학이 영어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고 영어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네. 22개 대학 중에서 12개 영어를 보는 대학을 골라서 적성검사에 응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천대학이 10문제가 나오고요. 메디컬도 역시 10문제, 글로벌도 10문제, 그리고 강남대학 10문제, 강원대학은 6문제, 단국대 15문제, 성결대 10문제, 세종대학에 4문제, 을지대학은 이제 20문제가 나오고요. 외국어대학도 역시 20문제, 한양대 에리카는 이제 25문항이 나와서 네. 가장 많이 영어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선 선발로 학생을 뽑는 전형, 단계별로 뽑는 전형, 그리고 일괄 합산으로 뽑는 전형.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네.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과, 이과, 사회과학별로 언어 수리 외국어의 배점이 네. 같은 대학의 적성검사에도 배점이 다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 배점이 높은 쪽으로 응모를 하고 언어가 높은 학생은 언어가 높은 점수 쪽으로 응모를 해라. 이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어제 모의 수능 이후에 자신이 좀 적성 검사를 치러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적성 검사를 치를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체크 포인트 아주 잘 짚어주셨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좀 전형을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천대학은 이미 지원을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세종대학과 한성대학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종대학은 1차에 시험을 치르고요. 학생부 50%와 적성검사 50%로 반영을 하죠. 50문항 100분 내외로 치르고 인문계열은 이제 언어에 주관식 5문항이 포함된 문제를 치르고 거기에 4문항은 영어가 또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 20문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라서 언어가 120점, 수리가 80점으로 점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성대학은 1차에 이제 학생부가 30, 적성 70%로 비중이 크군요. 80문항을 언어 40, 수리 40으로 치릅니다. 자, 이 학생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세종대학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면 세종대학은 내일 마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까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네. 금년에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을 만들어서 국영수에서 합의 6, 두 과목 합의 6을 이제 원하고 있어서 작년에 경쟁률이 한 76대 1 어마어마하게 셌는데 이제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 학생의 수능 9월달 성적이면 네. 두 과목 6은 나와요. 네. 그래서 지원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세종대학은 응모했던 학생들의 그 내신 평균이 한 3.5쯤 네. 되는데 우리 학생도 비슷하니까 그렇죠.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성대학은 내일 모레에 마감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틀 시간이 있고 한성대학의 특징은 이제 고교 교육 과정의 국어 수학 문제가 80% 비슷하게 나온다. 네. 학생이 내신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이미 접수를 한 가천대 외에 세종대와 한성대, 근데 마감이 정말 얼마 남지 네,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좀 유의를 해서 먼저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네, 정시로요. 네. 수능 평균 4등급 정도면 어느 대학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 정시까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수능이나 내신은 우리 학생들의 그 4등급이라는 뜻은 100분위에서 이제 40%까지라는 우수한 학생이에요. 네. 그런데 정시는 전형 자체가 등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0분위 점수가 얼마로 나왔느냐,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죠. 네. 언어 가중치를 이제 30% 더 주는 대학, 수학을 뭐 25% 더 주는 대학. 이렇게 해서 이 조합을 가지고 정시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등급이라고 하는 건 수시의 5가지 전형의 최저 학력을 위한 기준이고 네. 정시 전형은 등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100분위와 표준 점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가중치를 두고 전형을 하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이제 수능 등급만 가지고는 이제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것은 네. 적어도 4등급은 100분위의 40%인 학생들이니까 네. 중사위권 대학의
어느 정도 견뎌볼 만하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금수 선생님도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말씀드릴 네.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강조하신 대로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네. 고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이 적성 검사는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네. 수능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스피디한 그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에 맞는 그런 맞춤형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학생이 앞서 학생부 100% 전형으로는 좀 갈만한 대학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하. 거기에 대한 답은 좀 어떨까요? 그래요. 네. 학생부가 이제 다 나와서 내신 점수가 이제 대학으로 다 이제 갑니다. 네. 그러면 이 점수가 이제 대학에 가자마자 쫙 점수가 이제 서열이 매겨지잖아요. 네. 경쟁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올해 수시육회 때문에 이제 작년 것의 어떤 전형의 기준들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네. 올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더 자세히 하시고 네. 각 대학의 경쟁률을 좀 봐가면서 개선을 네. 해야 내신 등급으로 가는 대학은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이미 접수한 가천대는 물론이고요.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전략 그리고 또 학교 추천 전형을 좀 잘 살펴보셔서 좋은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외교관이 꿈인 우리 학생입니다. 가천대 적성 전형에 대해서 일찍 온수 점수를 했고요. 이제 수시 1, 2차 나눠서 지금 준비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 중심으로 해서 적성고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영어를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수시 추천 전형은 적성검사 전형인데요. 가천대학교, 세종대학교, 그리고 한성대학교를 추천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신들의 공부 비법을 살펴보는 공신 노트 순서입니다. 숭실대 전기공학부의 김경은 학생의 공신 노트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오늘 추천할 공신 노트의 주인공은요. 하루 동안 만든 툭툭 튀는 자기소개와 일주일 동안 면접의 신들과 특훈한 개별 면접, 6개월 동안 갈고 닦은 발표 면접으로 숭실대 SSU 자기 추천 전형에 합격한 김경은을 강력 추천합니다. 숭실대 1, 2학번 김경은 양의 발로 뛰는 면접 준비 지금 공개합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해가는 숭실대 학교. 이곳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해놓은 꿈을 쫓을 때 그냥 컴퓨터로 유세를 던져갖고 그걸로 컴퓨터가 알아서 때려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아가 1, 2학번의 명찰을 단 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 꿈을 찾고 적극적인 면접 준비를 통해 SS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전기공학부에 합격한 김경은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모든 활동에 참여한 경은 양. 친구들은 시간 낭비라며 수능 공부에만 매진할 때도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는 몰랐죠. 근데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경은 양은 첫 입시 상담을 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논술, 정시보다 더 높고 많은 대학에 지원이 가능해 숭실대 SSU 자기 추천 전형에 지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 로봇의 아이콘이 될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기소개할 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말인데요. 저는 면접 전형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입학사정관들의 인상에 남을 수 있는 개성 있는 자기소개부터 준비했어요.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의 면접을 진행하는 입학사정관들의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 경은 양이 생각해낸 전략이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지원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의 행사활동에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을 고치기 위해 거울, 탁구채, 카메라 등을 활용한 예행 연습을 철저히 해뒀습니다. 연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모의 면접을 부탁드려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합격의 열쇠를 쥔 면접의 신, 선생님들을 찾아 발로 뛴 경은양. 안녕하십니까. 19년 전 오늘 태어난 수리고등학교 김경은입니다. 네, 앉으세요. 선생님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 질문과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적어가며 연습하고 돌발 질문에 대한 임기응변과 면접의 기본 예절, 노하우 등에 대한 대처, 대응 방안을 터득해 나갔다고 합니다. 경은 양은 반복된 연습 덕분에 개별 면접은 물론 발표 면접에 대한 두려움도 덜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YG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발표를 되게 못했었는데 발표 활동을 많이 해보니까 그 임기응변 같은 게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면접은 문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발걸음, 앉는 자세, 그리고 말하는 표정 이런 것들도 다 면접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면접하는 모습을 직접 카메라로 찍으면서 자기의 그 안 좋은 습관들 그리고 버릇들을 고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한 김경은 양.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주눅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당당하게 면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대한 열정과 면접에서 보여준 자신감으로 숭실대 최종 합격에 성공한 김경은 양. 앞으로 로봇 분야에서도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네, 갈수록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면접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실대 SSU 자기 추천 전형에 합격한 김경은 양의 공식 노트 함께 보셨습니다. 자, 김경은 양이 합격한 숭실대 SSU 자기 추천 전형 수시 모집 일정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숭실대학교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금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1, 2차 모두 함께 모집을 하고요. 자, 우리 경은 양과 같은 입학사정관제 전형들은 1차 서류를 통과를 하면 10월 27일입니다. 수능 전이죠. 네. 10월 27일 토요일에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과 제작진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접수를 할 때 낸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전화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특수교사가 꿈인 고3입니다. 아, 특수교사 좋습니다. 어제 본 모의 수능 잘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좀 성적이 올랐습니까? 아, 네, 그냥 실수 좀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네. 진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고3 초기부터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지원한 학교에 합격 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국어가 3.4등급, 수학 3.6, 영어 3.5 아주 고릅니다. 사회 3.7에서 평균 3.5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6월은 그 평균 점수가 언수의 탐투에서 463점, 100분위가 306점 정도 되고 등급도 내신과 비슷하게 3.5등급인데 9월 모의 수능을 조금 전에 못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93점을 언어영에서 받았는데요. 이게 3등급인데 살짝 걸치는 3등급이에요. 근데 2등급이 95이기 때문에 예.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갖기 바라고요. 네. 또 수리도 못 봤다고 했는데 65가 뭐 3등급입니다. 6월보다는 잘 본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외국어도 3등급 정도가 되니까 뭐 그렇게 잘못 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비교 보시죠. 과정입니다.
네, 교내 활동은 1학년 학급 총무부원 독서 활동을 했고요. 또 교내 합창대회 2학년 때 했고 1학년에서 3학년 교내 학교 각국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은 월드비전 한 학급 한 학생 살리기 운동 참여를 했네요. 그렇게 하고 희망대학은 1지망의 영남대 일반 학생 전형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돼 있고 면접, 2지망은 영남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중국어 통번영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3지망도 있죠. 경북대 AAT 전형 윤리교육학과, 그 외 연대 원주 수시 1차 경영학부 논술 전형 수시 2차 디자인 예술학부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보니까 내신도 3.5, 네. 모의고사도 3.5, 이번에 네. 또 9월 모평도 네. 3.5 되는 그러네요. 것 예. 같은데 밸런스가 일단, 상당히 좋은 그런 학생입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일단 성적과 분석부터. 네, 좀 평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 희망대학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이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 만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논술을 또 미리 준비한다는 점 자체가 강점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은요, 그 논술 전형, 우리가 일반 전형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논술 전형에서 그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됐을 때는 논술을 조금 덜 잘 써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네. 일반 선발로 넘어가면 적어도 60, 70대 1, 거의 100대 1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반 선발 학생들이 올해 논술을 더 잘 씁니다. 내신 성적도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일반 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한 것은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 성적 아니죠. 수능 성적을 네네.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술 실력이 이제 많이 보완은 됐겠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니까 대학별 고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네. 매주 꾸준하게 봉사도 마찬가지지만 논술이나 전공 적성도 마찬가지로 매주 일정한 시간에 꾸준하게 해줘야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임팩트가 생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준비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희망학과를 쭉 보니까 상당히 어지럽죠. 네네. 좀 다양하네요. 그래서, 예. 결정된 학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결국은 꿈은 명확하고요. 특수교사를 또 예. 하고 싶다. 우리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앙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좀 느꼈는데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굉장히 다양해요. 아직까지 학과 결정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저 아직 학과 결정 못 해가지고 네. 그냥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 영남대학교는 인문 자율학부로 해가지고 1학년 때 공부해서 2학년 때 학과 다시 정하려고 합니다. 영남대는 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6월 모평 점수를 좀 가지고서 정시 기준으로 예. 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화면으로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대 원주입니다. 경영학부인데 505점 정도가 배치가 되는데 42점 정도가 모자랍니다. 디자인 예술학부는 485점 배치인데 22점 정도가 모자라고요. 경북대 윤리교육학과는 46점 정도가 모자라는데 현재 9월 달을 조금 더 잘 봤기 때문에 저 폭은 상당히 좀 줄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남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영남대 중국어 통번역학과는 한 25점 정도가 모자랍니다. 6월 정시 배치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영문학과는 한 33점 정도가 모자라는 정도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6월 모평 기준으로 해서 포진 점수가 463점인데요. 네. 지금 그러면 이 성적대로 좀 갈 수 있는 우리 학생이 좀 희망대학 중심으로 좀 네. 어떤 식으로 분석을 그러니까 6월 모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동국대 경주입니다. 호텔 관광 경영학부 해서 언수회탐 464, 그다음에 100분위가 298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영남대 국사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분위가 298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대학 선택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네네. 경남대 유아교육과도 463에 296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 되시고 창원대 법학과도 현재로서 6월 모의 평가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인데 아마 대학을 조금 더 높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9월 달을 좀 잘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정시로 갔을 때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신 것 같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 네.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는 조금 무리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연세대 원주 수시 일반 전형을 제가 추천을 좀 하는데요. 학과는 조금 변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영학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인문과학부 정도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시 2차 디자인학부도 도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학생부 유제 전형을 말씀을 드리면 영남대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내신 등급 배치가 2.8에서 한 3.3등급 정도 배치니까 조금 모자라는 듯해요. 네. 하지만 그 학생부 전형에서는 미등록 충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모자라더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학과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면접 중심의 대학은 두 대학입니다. 계명대학교 수시 면접 우수자 전형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부산대 수시 프리미어 PNU 전형을 추천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 3.2에서 3.5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대학이니까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안정선호는 울산대학교 2차 학업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 배치점이 한 3.2 정도, 3.2에서 3.6등급 정도가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1차에 좀 많이 뽑는 대학이 있거든요. 단국대 주점 같은 경우는 1차 1단계에서 10배수를 뽑고요. 동덕 여대 같은 경우는 1단계 5배수를 뽑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추천 전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듣고 있지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예. 선생님,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네, 여보세요? 아유, 네, 전화 연결 돼 있나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네, 지금 전화가 잘 안 돼서.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여기 그거 논술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건 무리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매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또 수능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번 주에는 외국어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다른 언어나 수리에서 펑크가 날 우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맞춰달라는 얘기지 어느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하는 건 좋지만 비중으로 나눠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 현재 과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부 사이트에 가서 직업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좀 더 근접한 학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하고 지금 논술 전형 위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사실 이제 수능이 이제 2달 남짓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좀 조언할 말씀 우리 임병수 님께서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학생이 지망하는 그 전형을 제가 쭉 보니까 면접 전형, 내신 전형, 적성검사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예체능까지 생각을 해서 이게 너무 좀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도 다양하고요. 학과도 이제 영문과, 중국어과, 윤리교육, 경영학과, 디자인학과 그래서 학생이 이제 아주 균형감도 있고 재주도 많고 이런 학생인데 대학 입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형 중에 어떤 전형, 학과 이 중에 어떤 학과 이거를 빨리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몰입하면서 집중을 해야 최고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전형과 많은 학과 중에서 어떤 전형,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를 가장 잘 도와주실 분은 담임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학교의 진학부장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자라온 환경, 학교의 이런 특성, 학생의 어떤 장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좋은 이제 조언을 해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아직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수시 1차 원서 접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능 시험은 물론이고 수시 2차 준비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특수교사가 꿈이지만 아직까지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지금 3.5등급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논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을 지금보다 9월달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맞춤형으로 논술 실력에 대한 학교별 논술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전공학과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좀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수시 일반 전형
그리고 영남대 수시 성적 우수자 전형 추천드리고요. 또 안정권으로 울산대 수시 2차 학업 성적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면접 중심 전형으로 계명대학교 수시 면접 우수자 전형과 부산대학교 수시 프리미어 PNU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 9월 모의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적성고사에 대한 염두도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고 9월 모의 수능 이후에 좀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병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세워야 될까요? 자, 9월 그 모의평가와 6월 모의평가는 이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라에서 그 전형을 치르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도 아주 그 가장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6월 달과 9월 달에 내가 보는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언어 영역에 어디가 강점인지 약점인지를 잘 분석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시 5가지 전형의 최저 학력을 맞출 수가 있고 전략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시로 갈 거냐, 수시로 갈 거냐의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기준으로서 이제 그 수능이 9월달 모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알겠습니다.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좀 우리 학생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금 선생님께서 우리 수험생들 수능 마무리 공부 어떻게 할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10월 달이 좀 걱정을 하는데 10월 말 되면은 공황 상태에 빠진 학생들이 많아요. 내일 확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가 오거든요. 지치죠. 아니면 몇 달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전혀 현실적이 아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랄까요, 좀 그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학생들이 이건 오답 노트가 아니에요. 백과사전은 지금 오답 노트는 몇 장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마지막 핸디캡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개념 노트를 이용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흔적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뭔가 눈물이 쫙 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잘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날짜가 되게 중요한 날짜인데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좀 이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치지 마시고요. 수능까지 긴 호흡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임병욱 선생님 그리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수시 지원 막판 전략을 주제로 상담을 준비합니다. 이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학생들 효율적인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글로벌 솔루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TBS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엄마, 나 이제 퍼즐 갖고 놀래요. 그러면 다 벌려놓지 말고 그거 정리한 다음에 퍼즐놀이 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벌려놓다에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껍질 등을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우물어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벌리다가 아니라 일을 계획해 시작하거나 펼쳐놓다,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가게를 차리다라는 뜻의 버리다를 써야 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엄마, 나 이제 퍼즐 갖고 놀래요. 그러면 다 버려놓지 말고 그거 정리한 다음에 퍼즐놀이 해. 서울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 약 2,643개 공원이 있는데요. 그중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서울의 웰빙 공간, 서울숲. 서울숲은 지난 2005년에 개장해 총 면적 115만여 제곱미터에 연평균 750만 명이 찾는 도심 속 자연을 느끼는 휴식 공간인데요.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로 5개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건 바로 자연 생태숲인데요. 17,000여 제곱미터의 바람의 언덕을 걷다 보면 45마리의 사슴과 5마리의 고라니가 방목돼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비단잉어와 금붕어 등 8종의 어류와 논병아리, 직박구리와 같은 31종의 조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에는 선인장을 포함 231종, 7,755본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개수나무와 소나무 등 총 95종, 약 41만여 그루의 나무들도 서울숲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외에도 서울숲에는 서울숲 탐방과 꽃사슴 먹이주기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 숨쉬고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생명의 숲. 이번 주말 서울숲에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친구랑 놀다 오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가지 잡으러 왔는데 놀게 됐어요. 네, 상쾌해요. 기분 좋아요.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TBS